2022년 4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재명을 위한 검수완박 추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위해서 민주당은 문재인까지 동원해서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실패하면 쪽박을 찰 것입니다. 윤석열 시대를 열어주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3월 24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야당으로 되고 나서 첫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때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출마는 아니죠. 이제 교황 선출 방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스스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위해서 뛰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선된 직후에 이 박홍근 대표는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만들고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불안은 확신으로.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참 많은 노력을 했죠. 0.74%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사실은 더 크게 져야 되는 거였죠. 근데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걸 확신으로 받고 싶겠죠. 이 박홍근 의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69년도 전남 고흥 출생,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경희대 국문과 졸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는 다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죠. 경희대 총학생회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대협 권한대행을 맡다가 그때는 민자당 학생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죠. 학생운동 이후에는 전두엽 동호회 등등 해서 그런 운동권으로 있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이제 국회에 기웃거리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19대에서 서울 중랑을해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 그곳에서 3번을 당선됐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친노동자 운동, 친좌파 운동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박원순계로 활동해왔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7월 10일 날 박원순 시장이 숨졌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숨졌는데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고요. 그때 그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그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일으켰었죠. 처음엔 버티다가 요즘 와서는 그때 잘못된 표현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원순을 위해 뛰었던 사람인데 지난해 5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작년 5월 20일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계로 변신했습니다. 원래 이재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박 의원은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할 때 자기가 나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지금 우린 바짝 마른 건초더미 위에 올라있다. 조그마한 불씨에도 큰 불로 번질 위기 상황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도 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뼈를 깎는 반성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그랬고, 윤석열 당선인이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 적대적 관계, 정치보복,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저는 이때 이 양반이 이 말을 한 걸 다시 곱씹어 보면은 문재인은 떠나가는 대통령일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나 법카 게이트로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에 맞죠. 자기 살기 위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지금 친문 세력 찾는데 친문 세력이 이제 거의 다 무너졌지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이합집산 가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또 24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 하려면 90점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현재 90점이 없죠. 그나마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에서 크게 지지를 얻었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가장 이익일 것 같다. 근데 이재명 씨의 가장 큰 약점은 본인의 범죄 행위가 워낙 있어가지고 구속되면은 그것도 무너지니까 그걸 지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17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법안을 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처음에 반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더니만 조금 삔뜨가 어긋난 말을 조금 했는데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저녁 9시부터 19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7명의 평검사가 모여서 평검사 대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안 해봐도 뻔히 알겠죠. 이들은 총장은 총장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 입장이다 하면서 검수완박이 입법화되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어 곤란하다.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평검사들이 움직이고 앞으로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고 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검사장과 고검장 회의는 이미 열렸지만 또 열리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세력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군이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군 지휘관을 누구를 앉히냐가 항상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군부독재란 말이 나오고 특히 이제 전두환 씨를 많이 공격했죠. 근데 지금은 군이 완전히 힘을 잃어서 우리 군인들은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검사들이 이제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정치사건을 다루면은 정치인들은 지들이 당하니까 결사적으로 맞서면서 이 검찰이 이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평검사만 지금 평검사를 필두로 검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고 해서 27쪽짜리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그건 행정부 내의 법이니까 법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지만은 법원하고 직접 부닥치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자기네 의견을 냈는데 웃기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한번 도화 언론에 보도가 될 테니까 쭉 보시면 좋고요. 제가 가장 한심한 것만 하나 이 법원이 찾아낸 것만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야이 옛날에 제가 초년기자 때 한 선배가 기사가 말이 안 들면 야이 씨부렌또야 하고 화를 냈어요. 뭐 욕은 못하고 야이 쓰가발로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이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게 되면 이 씨부렌또야 쓰가발로마 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법원 행정처가 딱 잡아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형사소송법 214조 2항인가에 있는 건데 원래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나가는 문장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하라 이런 표현인데 이 검사 수사권을 다 박탈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은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 하고 이어집니다. 말이 비문이 된 거죠. 집행하는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구속한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해야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이 안 되는 걸 법안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저 대학 갈 때 국어시험 세게 보잖아요. 맞춤법도 많이 보고 구두법. 쓰레기. 그 가십 기사 쓰는 것 중에 휴지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휴지통에 넣으라 그러죠. 쓰레기 법안이죠. 그럼
대법원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협은 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은 67페이지의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는데 전부 반대입니다. 의견서에서. 이들의 의견은 개정안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진실 발견을 저해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에 공백이 생겨 절차 보장도 후퇴한다. 네. 이 권력기관들은 계속 견제를 하게 해야 돼요. 체크 앤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 됩니다. 한 권력기관에 모든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 군이나 검찰 같은 거는 한 나라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만 두지만 그거를 감시하는 또 기구를 두고 유사한 일을 하는 경찰이 검찰을 감시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군은 하나가 뒀으면 기무사를 둬서 감시하고 국정원으로 감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시할 기구가 없고 통제할 기구가 없으면은 국민 인권은 무시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비대화될 경찰을 감시 통제할 방안이 없다.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민주당은 공포하고 3개월로 시행한다고 붙이게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왜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80일로 6개월로 매우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여간에서는 처벌을 잘 안 받는데 이 부축으로 3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해놨으면은 지방선거 있은 다음에 이제 시행될 텐데 그때쯤 되게 되면 선거사법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방선거에서 뭔 짓이 일어나도 그건 다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부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민변도 반대 의견입니다. 민변은 전부 다 반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만드는 그런 대구 1년 남짓인데 뭘 또 개혁하느냐.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하는 거를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해가 좋겠네요.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딱 사람 모아놓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거 저거 손 막 들잖아요. 생각 없이. 그래서 그렇게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결정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 건 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수위 민주주의 이제 공론화를 하는데 뭔가 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게 예상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상되고 따라서 이게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 토론을 시키는 거죠. 대학교 가면 요즘 다 토론식 수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A안이 좋은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그 B안으로 갑니다. B안 가니까 B안도 문제가 있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51대 49로 A안 이렇게 택하게 하는 게 수기 민주주의인데 지금 국회는 시간 4월 지금 하순에 발의해서 통과시켜갖고 5월에 공포하겠다는 5월 초에 한다는 이거 수기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민변에서 거론하면서 다시 검토해라 그랬습니다. 변협은 완강하게 반대, 대법원도 반대, 민변도 반대, 검사들은 전원 거의 반대. 그럼 뭐예요? 전문가들이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가 좋겠네요. 이 전문가라는 거를 사람들은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는 의사한테 대처로 맡깁니다. 여러 가지 좀 못 믿어도 의사가 낫겠지 하고 맡기는데 사실 법 문제도 딱 들어가 보면은 전문가들이 낫습니다. 일반인들이 뭐라고 다 떠들지만은 결국은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면 그게 맞는 소리죠. 지금 이 반대는요 경찰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자기 의견을 띄우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청에 글을 올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새로운 체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필요한 너무 절차가 너무 많아 업무 과정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을 50개에서 200건씩 갖고 다닌다. 아유, 이제 이 수사관들은 수사 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그럴 정도다. 근데 이번에 또 개정하게 되면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뼈있는 얘기인데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도 이 사법시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법 분야를 다 알 것 같은데 아니다.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 저 양재동, 서초동 가보면은 이혼 전문 판사, 뭐 상속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뭐 증여 전문 쫙 붙여놨잖아요. 예? 형사 전문. 맞습니다. 이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경찰은 사법시험 통과한 것도 아니고 형사법 정도만 배우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하라고 하느냐. 전문성 부족하다. 근데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그 절차가 미진하게 되면은 그걸 아주 변호사들이 파고들어서 이거 자체를 뭐라 그러나 기각이라나 아예 뭐 탈락시키면 그러면 다 범죄인들이 빠져나가죠. 변호사 전성시대가 열리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열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에서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검수완박을 170명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이 제출한다 그랬는데 전원 찬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법사위에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이 있는데 아이고 이 양반이 법사위를 도망갔어요. 아이고 굉장히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검사 출신의 송기현 의원도 법사위 제1소위원 상정을 논의하는 검수완박법 상정을 논하는 법사위 제1소위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에요. 조홍천 의원은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어제 방송한 대로 자기를 제외한 171명 민주당 전원 의원에게 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주철현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적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건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반대하고 법률학하는 교수들 단체들도 반대하고 검사들도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면 이건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겠다 라고 한 거는 거짓말이고 현재는 이재명 씨가 가장 유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꺼낸 거고 자기들 살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추악한 이 옛날에 뭐 선거구를 게리 맨더링이랑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의도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로 가야 되는데 특정 세력 자기들만 이익만 챙기겠다는 그런 운동권 논리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선 부닥칠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많이 궁금하죠. 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는 시키겠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미국, 캐나다 가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씨한테 본회의 진행권을 맡기고 가면 김상희 씨는 분명히 올리겠죠. 근데 아마 박병석 씨는 맡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맡겨서 김상희 부의장이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필리버스터로 막아보는 방법이 있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필리버스터도 국회의원 180명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못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172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6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태면 178명.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이 몇 명 있죠. 그 중에서 2명 이상만 오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무너집니다.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은 자기네 172명이 전원 찬성하고 무소속 6명이 찬성해서 178명.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도 일부 오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무소속 의원 중에 양정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비례대표로 민주당에서 당선됐던 사람인데 그때 자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해서 뭐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전에 문제가 되고 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국회의원직을 뺏길 처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2심, 3심으로 가고 있죠. 이런 그가 민주당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중지하자는데 동의해 줄까요?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 내부에서도 소병철부터 조홍천 이런 의원들이 생각이 다른데 172명도 안 될 거고 무소속 6명이 다 붙지도 않을 거고 정의당도 일부 지원할 것 같은데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항이 많습니다. 국민들 저 같은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딱딱 반대 의견 내면서 바뀌게 되면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윤석열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히려 뭐 지방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민주당 이 자들 악독한 자들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국민적 공분이 생기면서 법카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우리 유쾌한 정숙씨 김정숙 영부인께서 그렇게 옷 사입고 한 거는 뭔 돈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11억 원은 누구한테 빌린 것이며 구사전은 어떻게 3배나 더 갖고 팔았는지 누가 샀는지 얘기 이런 것들을 추적 들어가면서 문재인의 죄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쭉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차 투입 금지 원칙을 어겼다. 축차 투입은 뭔가 하면요. 내가 상황이 불리할 때 한 번에 콱 막아야 되는데 한 번에 막지 못하고 조금 병력을 투입해서 막다가 실패하는 걸 축차 투입의 실패라 그럽니다. 6.25 전쟁 초기 인민군이 팍 내려왔을 때 우리 앞에 전방에 있던 부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던 4개 부대를 동원하는데 이걸 동원해서 한참 후방 지역에다 새로운 전선을 치고 탁 막으면 막는데 그냥 현 무너지는 전선에 오는 순서대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한국군이 무너지고 서도를 뺏기고 한강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미군이 딱 와서도 처음엔 얘네들 또 들어가서 무너지다가 워커 중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걸 하고 낙동강 방어선 쭉 물러나서 완강한 방어선을 치고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 법안을 낸 게 저는 축차 투입으로 보여요. 굉장히 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패배를 했을 때 이재명계에 이 박홍근 같은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은 게 실수입니다.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았어야죠. 그래서 전혀 다르게 쭉 빼가지고 방어선을 치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근접해 방어선을 치고 계속 투입하게 되면 전력이 소진되면서 무너집니다. 뭐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다수당이니까 될 것 같다. 안 될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못할 거고요. 물론 뭐 문재인 같은 사람이야 법안 통과시키면 얼른 공포하겠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대를 열어주는데 일조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그리고 그들은 쪽박을 찰 것이다. 저희 예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